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청소년 이해론 선택 과목이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26번 갑니다. 브랜펜브러너 이런 거 외우지 말라겠습니다. 지가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는 볼 거 없어요. 지가 다 써 있는 걸 뭐하러 외워요. 강의하면 제가 잔소리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 쓸데없는 거 공부할까 봐 걱정해요. 이런 거 공부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진짜 많이 해요. 브랜텐 브레노 가로 열고 이거 열고 딱 넣은 생태학적 체계 이런 거 적어놓고 외우는 분 시간 낭비라니까요. 다 써 있잖아요. 근데 가정과 학교 또래 집단 사이 이게 이제 포인트죠. 가정 이렇게 또 학교 뭐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미시체계라고 해요. 미시체계. 이것들을 연결하는 거. 또래 집단 이건 다 미시체계인데 하나 가정 학교 또래 집단 이것들이 서로 사이의 상호작용 또래 집단 사이에 연결하는 거를 중간 게트 역할 중간 체계다. 끝. 쉽지 않습니까? 27번 갑니다. 청소년 비행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먼저 답을 체크하세요. 그냥 제발 좀 풀어보지 마세요. 답을 체크하고 답만 확인하세요. 답차는 게임인데 왜 자꾸 혼자 풀려고 그래요. 이렇게 체크하고 보면 얘가 아니겠네요. 그럼 출제자가 이 문항을 만들었겠네요. 이 문항에 대해서 우리가 해설을 하면 되겠죠. 차별 접촉 이론. 차별 접촉 이론은 뭐냐면요. 그냥 간단해요. 이건 환경에 대한 얘기, 환경. 즉 좋은 환경에 있는 애들은 차별적으로 잘 자라서 문제아가 안 되고 나쁜 환경에 있는 나쁜 환경에 접촉한 애들은 문제아가 된다. 비행 청소년이 된다. 그겁니다. 이게 환경 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거에 접촉하면 좋은 학생, 나쁜 거에 접촉하면 나쁜 학생 이렇게 차별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개인마다 다른 신체적 체격, 유전적 이거는 생물학적 요인이죠. 환경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생물학적 요인이다. 답 해결됐죠. 나머지는 이제 심심할 때 읽어보죠. 그냥 중화 이론은 배웠지 않습니까? 중화 이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거 다 그냥 눈 감고 다 할 거예요. 자신의 비행 행위를 정당화시킨다. 그래서 비난자의 비난 나오지 않습니까? 또 피해자의 부정, 가해자의 부정 이런 거 아노미는 그런 거다. 하이미나는 이런 거다. 끝 넘어가시고요. 28번 갑니다. 스탠버그의 사랑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랑의 종류 쭉 나오지 않습니까? 친밀감, 열정, 책임이 있다. 딱 나오고요. 사랑의 유형은 9가지다. 9가지가 아니라 8가지다. 끝. 얼마나 쉬워요. 나머지 읽어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친밀감, 열정, 헌신인데 여기에 이제 부합된 이론들이 많이 나오죠. 헌신만 있는 사랑은 공허한 사랑. 또 헌신이 없고 친밀감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낭만적인 사랑 나오고 또 열정과 헌신이 있는 사람 얼빠진 사랑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킨토의 청소년기의 자기 중심성 그런 설명으로 자기 중심 사람들이 나만 바라봐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너무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이뻐 네가 제일 이쁘지 이런 것들 그래서 개인적 우월과 상상적 청중이 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옳은 것은 기억 디귿 리겠네요. 이건 옳은 건 읽어보면 다 알겠고 아닌 거 개인적 우화는 자신의 독특성. 개인적은 거울아 누가 제일 이뻐? 네가 제일 이쁘지. 개인적 우화죠. 이게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합리적 사고가 아니라 비합리적 사고다. 끝. 30번 갑니다. 여자 청소년의 성적 우리 엄청나게 많이 나요. 여자 S, 남자 테스, S라인 S. 그래서 정답 S 트루겐. 참 공부 너무 쉬워요. 31번 갑니다.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는 이제 청소년기죠. 청소년기다. 근데 물알론 뭐예요?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생명 감정을 인형 보고 인형아 나랑 같이 놀자 언니 오빠 하고 하는 거 이건 이제 물알론적 전 조작기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물알론은 전 조작기다. 나머지들은 다 형식적 조작기 청소년기에 해당된다. 32번 갑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맨날 똑같이 나와요. 학교 밖 청소년은 3개월이다.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끝. 이것만 나와요. 나머지는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요. 33번 갑니다.
청소년 비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의 상해 절도 폭행은 지비. 지비행은 뭐예요? 간단하죠. 지비행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 청소년들이 담배 핀다, 청소년이 술 먹는다, 이런 걸 지비행이라고 하죠. 뭐 상해 절도 폭행은 뭐 누구나 다 죄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요. 34번 갑니다. 슈퍼의 직업발달 5단계. 슈퍼 직업발달 5단계에서 성탐확 유세다. 유세. 성을 탐하는 놈은 확 유세시키자. 성탐확 유세 5단계다라고 보고요. 환상기는 긴지버기에, 긴지버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본서에서 긴지버거 긴 햄버거를 환장하게 처먹었다. 환자면. 그래서 이건 긴지버거의 진로 발달 이론이다라고 했고요. 35번 갑니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순서에 따라서 옳게 연결한 것은, 옳게 연결한 거 나오면 똑같이 나온다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3개만 외우면 돼요. 왜? 3개만 외워도 변별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 틀리니까. 디귿 뭐예요? 처벌과 복종. 1차적인 도덕성이죠. 끝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디귿, 비읍, 도구적 상대주적 쾌락주의다. 그래서 보편 여기 보게 되면 1단계는 뭐 타율적 강압에 의한 거, 2단계는 자기 욕구 충족, 3단계는 대인관계. 그래서 3가지만 보시면 욕구 충족, 그 다음에 착한 소년 소녀, 착해 상대방한테 잘 보이는 거. 그래서 디귿, 비읍, 기억이다라고 보시고요. 요거는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외웠을 겁니다. 1단계 타율적, 욕구 충족, 대인관계에서 욕구 충족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법과 질서, 사회 계약, 사회 질서도 나오고요. 가장 마무리 단계 보편적 도덕 원리가 가장 수준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더라라고 체크하고요. 마르샤라고도 하고 마샤라고도 합니다. 자, 정책 안에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것도 뭐 발달 심리에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옳은 것을 모두 디귿 리다. 정체가 혼미는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삶의 목표와 가치도 탐색하지 않은 거다. 그렇지. 아무 생각 없는 거, 정체감 혼미,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삐에르 증후군. 정체감 유해는 건강한 발달 단계예요. 삶의 목표와 가치에 대해서 회의하고 대안을 탐색하고 막 출렁출렁 바다와 같이 출렁출렁하지만 아직 결정을 못 내리는 시기다. 아주 건강한 자아 상태다. 역동적인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7번 갑니다. 건강에 치면 회복되다. 확실히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 상태인 것 같아요. 강의 촬영을 하다 보면 막 뒤에는 지쳐갖고 막 혀도 잘 안 들어가고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도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또 빨리빨리 촬영을 해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고 몸은 안 따라주고 지금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인지 발달에서 비계의 사회 문화적 요인. 비계라는 것은 뭐 비계 덩어리, 살 비계가 아니라 그냥 간단해요. 집 질 때, 아파트 질 때 계단 있지, 계단. 1계단, 2계단, 계단 만들어서 올리는 거. 이런 걸 비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서에 의해서 사회 문화적 요인이 중요성을, 사회 문화 나오면 그냥 비고치기 외우세요. 그냥 사회 문화 나오면 비고치기.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사회 문화 비고치기 끝. 38번 갑니다. 홀랜드. 이건 뭐 다 알 겁니다. 현탐의 사진관 육각형 이론이다. 그래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치형, 또 관습형이다. 그래서 리아색 이론이라고도 한다. 약자를 붙여서요. 리아색 이론이라고 한다. 현실형을 다른 말로 실제형이라고도 한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적은 없다. 진치형을 다른 말로 기업적이라. 그래서 기업적이다. 그래서 뭐 진치하는 거, 뭐 기업가. 그래서 기업적이다. 진치형. 또 현실적이다, 실제형 이렇게 알아두세요. 기업적은 안 봤는데 하지 말고요. 이게 진치형입니다. 혹시 모르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보통 특히 직업 상담사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거 보면 기업형 처음 봤는데 잠재적 처음 봤는데 답이 2개 아니요? 막 찍다가 또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형은 진치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9번 갑니다. 학교 폭력 중 나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니은 디귿 리르네요. 옳은 건 이거네요.
그러니까 옳은 것만 여러분이 외우면 돼요. 옳은 것만. 학교회장은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그렇죠. 학기별로 1학기, 2학기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당연히 실시해야겠지, 교육을. 학기마다. 왜? 방학할 때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보면 보통 예방 및 대책 이런 거. 대책. 기본 계획 수립하면요. 보통 직업상담사 고용관계법이나 이렇게 고용법이나 여러 가지 법을 만들 때는요. 기본적인 계획은 5년마다예요. 그래서 5년마다다. 그래서 매년이 아니라 5년마다다라고 보고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없어졌어요. 법이 개정돼서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 문항은 안 나오겠죠. 폐지교도 법이 바뀌었으니까. 참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회는 국무총리실에 속해 있다. 다시 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회가 새로 생겼는데 그거는 국무총리실에서 해당된다.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시도육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는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교육감이 한다. 교육감이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여기 써 있는데 학교폭력 대책에서 심의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가 아니라 뭐예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번 갑니다. 약물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내성이란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약물의 양과 횟수를 그렇죠. 약을 먹으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내성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계속 효과가 처음에 있다가 점점 내성이 생겨서 없어진다. 이건 국어 시험 문제예요. 볼 것도 없습니다. 41번 갑니다. 가로에 들어갈 말은 뭐뭐는 위탁 소년의 차질과 비행 행동을 과학적으로 진단한다. 과학적으로 진단을 왜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시험 문제가 국어 시험 문제가 많아요.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잘 봐요. 언어 이해력. 그러니까 문과 있는 주로 이제 문과의 계통들이 언어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과 출신들이 우리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 아주 엄청나게 힘들어요. 물론 우리 청소년 상담사는 자격 조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문과이기 때문에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근데 직업 상담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과 공부하는 분들은 엄청 어려워요. 이런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이런 건 되게 쉽잖아요. 국어니까. 비행 행동을 과학적으로 진단한다. 왜 진단해요? 잘 분류하려고. 응? 좋은 거와 나쁜 거를 분류하려고. 분류 끝 나왔잖아요. 소년 분류 끝. 더 갈 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시기 42번 갑니다. 또 코로나 시기 또 엄청 분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라고 써놨는데 그냥 안 봐도 됩니다. 이런 문제가 교수님 시험에 나오는데요? 라고 하면요. 나올 때 보면 돼요. 여기서는 그냥 볼 사람 보고 넘어갈 사람 넘어가십시오. 중추신경 억제제로 옳은 것은 술이다. 술은 뭐냐면요. 술 먹으면 졸립잖아요. 이렇게 억제돼서 그래요. 술은 교수님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막 지랄병도 잡고 일사천나 하는 거예요. 걔는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술은 기본적으로 졸리고 억제제다. 그래서 이거 틀릴 수 있어요. 아, 술이 왜 억제제야? 술 먹으면 막 흥분한 놈이 있는데 그런 놈은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술은 억제제이다. 그래서 억제제, 알코올, 진통제, 수면제, 몰핀, 아편 이런 거, 환각제, 대마초 이런 거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흥분제가 이래. 흥분제 막 싸우다 열받으면 어우 열받아, 어우 열받아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코틴, 카페인, 코카인, 필로폰 이런 것들을 막 이 감정을 막 올리는 억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담배는 억제제고 알코올은 흥분제지 않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요거 그래서 알코올은 억제제, 니코틴은 흥분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번 청소년기의 대중 스타 수용 용무 현상 어쩌고 나옵니다. 옳지 않은 것만 보면 됩니다. 정답. 4번 일방적으로 대중문화와 대중스타를 수용하는 소비하는 청소년 생비자는 뭐냐면요. 생산자이기도 하고 또 소비자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을 생비자라고 그래요. 참 별것도 아니죠. 생비자는 한비자 동생인가? 그게 아니라 그냥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소비를 많이 하죠. 알바하면 생산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도 되고 생산자도 되는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뭐 일방적이요. 여기가 두 개가 일방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 쌍방 아니에요. 이 일방적이 아니죠. 이거 잘만 보면 진짜 초딩 국어 문제예요. 나머지는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되고요. 44번 갑니다. 다음에 소비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소비 베블리언 효과 여러분 이론 기억했죠? 사치하는 거예요. 과시욕, 자기 과시적.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비싼 거 사는 거. 옛날에 나이키, 나이키가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나이키. 우리 때는 그랬어요. 위크엔드. 그래서 위크엔드 막 이런 거. 나이키 신발 신으면 학교 갈 때 막 나이키.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나이크 막 이런 거. 거꾸로 이렇게 마크 거꾸로 그려갖고 짝퉁이 과시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실제 사건이래요. 백화점에서 코트가 100만 원인데 1년 동안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공짜를 하나 딱 썼더니 10분 만에 싹 팔리더래요. 1000만 원짜리 뭔가 있겠지 하고 막 이런 걸 배부리는 거. 그래서 우리 청정목 카페도 이렇게 보면 이 무료 강의라 교재비가 너무 싸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나. 이 좋은 강의를 그래서 그냥 교재비를 그냥 800만 원을 올리면 어떨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800만 원이면 안 사겠죠? 저는 참 그래요. 청진목 카페가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일기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미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청진목 카페 이렇게 엑기스만 뽑아서 쉽게 합격한 다면 저는 장담해요. 저는 2019년도에 청소년 상담의 3급 합격률이 27%인가 8%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면 3명도 합격 못했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강의하는 사람이 잘못 강의했고 교재 시중에 있는 교재가 잘못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70%가 강의하는 사람이 엄한 강의한 거고 책이 70%가 엄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건 똑같이 하면 똑같이 틀려요. 우리 청정목 카페에서 만약에 이번 여러분들이 미랄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정목 카페가 예를 들면 1000명이다. 1000명이 들어왔다. 저는 1000명이 다 합격할 수 있다고 봐요. 강의만 들으면. 그럼 합격률이 20%가 아니라 이번 합격률은 10월 10일 날 보는 이번 합격률은 아마 합격률이 70%가 넘을지 않을까. 우리 청립복 앞에 다 합격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입소문 나면 또 막 난리 나겠죠. 그래서 그냥 선착순 내년부터는 선착순 마감하려고 그래요. 45번 갑니다. 글을 내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45번 문화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죠. 옳은 것만 다 오르네요. 문화는 다양한 상징성을 통해서 세대와 세대 그렇죠. 뭐 옛날 세대 그 다음에 또 옛날 세대 이어가면서 문화가 쌓이겠죠. 공유성 함께 공유하겠죠. 학습 함께 뭐 배우겠죠. 총체 문화는 전체적인 걸 다 포함하겠죠. 끝 전부 다다. 요거는 또 새롭게 문화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좀 외워두세요. 문화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관계없는 것을 고르시오. 1번 축적성, 2번 공유성, 3번 학습성, 4번 총체성, 5번 떡볶이성. 오랜만에 떡볶이 들어보네요. 그럼 답이 뭐예요? 떡볶이성이다. 왜? 문제 내기 좋지 않습니까? 4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6번 갑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상 청소년 복지시설이에요. 그래서 쭉 보면 아닌 게 뭐예요? 릴이다. 그래서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이건 지원이잖아요. 말 그대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 그래서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원센터다. 복지가 아니다. 끝. 47번 갑니다. 청소년 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체크하면 4번이네요. 청소년 쉼터 안 나올 데가 없어요. 매년 뭐 4점 먹고 들어가잖아요. 점수 맞기 참 좋아요. 폐추계도 나옵니다. 이 문제. 총답 체크하면 중장기 쉼터 3년 동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생활해야겠죠. 그러니까 주택가에 위치하고 청소년의 자립지원까지도 지향을 해야 된다. 이 나머지들도 문제 출제되니까 한번 체크 포인트 하면요. 그러니까 보충 설명하는 건 설명을 듣고 뭐 코로나 쉽게 하면 넘어가면 되고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하면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시 쉼터는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다라고 보고요. 24시간 이후부터 7일 이내.
일반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출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 쉼터에 해당되고요. 단기 쉼터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고요. 최장 9개월, 10일까지가 아니라 9개월까지다라고 보고요. 중장기 쉼터는 3년 이내, 3년 동안 가능하고요. 최장 1년까지 연장된다. 1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오니까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48번 갑니다. 다음은 청소년 기본법의 제정 목적. 청소년 기본법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지방자치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한다. 학교는 아니다. 학교는 땡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9번 갑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개념은 여러분 100% 합격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믿음 천국 불신지옥 믿으면 합격이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피가 말리도록 기도하고 원하면 이루어진다. 피가 말리온 이론. 여러분 기본서에서 다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충족적 예언이다. 믿음 천국, 믿음 합격, 피가 말리온 이론. 50번 갑니다. 마지막 문제죠. 50번 갑니다. UN 아동 권리 협약 뭐 그럴싸하지만요. 뭐 별것도 아니에요. 뭐 시험에 한 번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답만 체크하면 발달권에는 초등교육의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의 장려, 고등교육의 개방이 포함된다.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발달권에 해당되는 것은 보통 교육과 관계돼요. 교육 또는 학습. 그러니까 여기서 학습은 발달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권이 아니니까 4번 또 땡이겠지 자동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체크 포인트 하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응용 문제가 나온다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권리가 아닌 것은 나오면 발달권 또는 참여권 또 보호권 여기는 생존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다. 그래서 생보발참 유엔 권리 4가지 생보 발참 4가지니까 다음 중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의 뭐 아동 권리가 아닌 것은 1번 생존권, 2번 보호권, 3번 발달권, 4번 참여권, 5번 학습권 또는 5번 떡볶이권 이렇게 나오면 학습권, 떡볶이권은 아니다. 오랜만에 떡볶이 들어봤네요. 막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청소년 이해론 강의를 마쳤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의 들으면 야 공부 겁나게 쉽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출 강의 한번 듣고 또 기출 강의 또 한 번 듣고 맨 마지막에 한 번 또 듣고 이거 뭐 3일이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강의가 짧기 때문에 엑기스만 뽑아서 3일 들으면요. 패 죽여도 합격입니다. 불합격 되고 싶어도 못 됩니다. 아무리 못 맞아도 66점은 넘습니다. 우리 66점만 넘으십시오. 자, 9호 회점에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믿음 천국 불신지옥 믿으면 합격이다. 고맙습니다.